자,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의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6일존의 서유 견문에는 워너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텔레폰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서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진다고요. 그 다음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전매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즉 일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대요. 소전매주는 치즈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매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했다. 그 다음 한편 가래 언어에 따르면 총각은 머리를 딱 갈라서 트러맵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따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관습이 반영이 된 단어고요.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하는 점에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즉 유래, 시대의 흔적.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에는 이전 시기 문헌에서도 볼 수 없던 두길보기,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두라는 것이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길이 명사. 그래서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의 단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같은 장소로 1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분류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 그래서 산돌이라는 단어랍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보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 목적어와 서술의 관계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맞지? 그러면 새해를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말 없이 같은 것은 두말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숨은 그림 찾기는 숨은 그림을 찾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몫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답이 될 수 없는 거, 두말 없이는 일단 답이 될 수 없고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와 서술의 관계가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를 맞다 해서 새가 관형사.
뒤에 나오는 체언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숨은 그림을 찾다. 그림 명사, 숨은 그러면 동사, 여기엔 관형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 한 몫을 하다. 한, 얘가 관형사, 이유는 뒤에 체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얘가 체언 명사.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새해 맞이 한몫하다, 즉 4번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입술연지는 소전 매주처럼 일상의 단어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 즉 일상의 단어로 대상을 인식한 그러한 예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변사는 무성영어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 반영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시대상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수세미는 박과의 한 해살이 덩클 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대요. 그래서 그 수세미라는 열매로 닦았는데 지금도 설거지하는 도구를 수세미라고 한다. 라고 해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단어의 유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가죽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유채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군. 본문에 그러한 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5번.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즉 양반이란 말은 조선시대의 누구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대요. 즉 조선시대라는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A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의탈락이라는 게 있는데 의탈락은 어간이 의로 끝났을 때 어가 오면은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하는 게 의탈락. 그 다음 리을 탈락은 어간에 리을로 끝나는데 거기에 니은, 비읍, 오, 시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에 있던 리을이 탈락한다. 이 두 개는 규칙 활용입니다. 그 다음 불규칙 해당되는 거 볼게요. 르 불규칙은 어간에 르로 끝나고요. 일단은 의가 탈락을 해요. 그 다음에 리을이 더 생겨. 그래서 뭐 리을러, 리을라의 형태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면 르 불규칙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러 불규칙은 어간에 어미에 어를 붙였는데 러로 변하는 거, 러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 히읗 불규칙은 어간에 있던 히읗이 탈락하고요. 모음으로 된 어미 아가 에로 변하든가 야가 예로 이렇게 변하는 거, 그것을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시옷 불규칙은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에 있던 시옷이 탈락하는 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A에 보게 되면 담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본이 뭐다? 담그다. 담그다에 아가 붙으면 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졌다? 의가 없어졌죠. 그래서 의탈락. 마찬가지 예쁘다 같은 경우에도 모음 어미가 왔잖아요. 그래서 의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맞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비를 보면 다음체에 걸러서 기본형 거르다.
거르다에 어서가 붙으면 뭐가 된다? 걸러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일단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했고요. 리을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여기 거르다에. 근데 리을이 하나 더 생겨서 뭐가 됐다? 리을 러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모르 불규칙.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선택지를 보게 되면 푸르다에 어가 붙었는데 어미의 이 어미 어가 러로 변했잖아요. 이건 뭐다? 러 불규칙. 따라서 푸르다는 러 불규칙 용언이고요. 거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지. 그래서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살다에 니가 붙어서 산이라는 예인데요. 그럼 C를 보게 되면 간 그랬어요. 기본형 갈다에 뭐가 붙었다? 니은. 그래서 뭐가 된다? 간 이렇게 되잖아요. 리을 탈락. 살다에 니은으로 된 어미가 왔더니 리을이 탈락해서 산이 리을 탈락 동일하고요. 그 다음 하였던을 하였던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기본형이 하얗다. 에 뭘 붙였다? 를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된다? 하였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간에 있던 히읗이 탈락하고요. 야가 다시요. 야가 뭐가 됐다? 예로 됐다. 그쵸? 그래서 요건 뭐다? 히읗 불규칙. 다음 동그랗다도 마찬가지 히읗 탈락. 그 다음에 동그랗다에 아가 붙었더니 아가 뭐가 됐다? 애가 됐다. 그래서 얘도 히읗 불규칙. 동일하고요. 그 다음 5번 선택지 기본형 쳤다. 예, 뭐가 어가 붙었다. 그러면 저 어가 된다. 뭐가 없어졌죠? 시옷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 그따에 모음으로 된 어미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은 하고서 뭐가 없어졌다. 시옷이 탈락. 그래서 얘도 시옷 불규칙.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4번.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견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견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문으로 쓰인다 라고 해서 그 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거 보고 갈게요. 자, 아는 문장의 종류, 즉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사절 할 때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절하고 안긴 문장은 같은 말. 자, 그럼 볼게요. 명사절은 미음, 기, 것으로 끝나면 명사절, 관형절은 관형 사용어미 니은, 리을, 든,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록 뭐 이런 걸로 끝난 게 부사절.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서술절이라고 그러고요. 인용절은 간접인용, 즉 고나 직접인용, 따옴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라고로 끝난 절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성분, 부속성분이란 말을 하는데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주성분에 해당하고요. 부속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를 부속성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볼게요.
자,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온다는 A는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인용절로 쓰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나 라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고하고 라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용절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여기서 온다는 에서 느는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관형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가 온다는 에서 니은 단어는 니은, 다고, 하는의 준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B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거리가 깨끗하다. 그쵸? 거리가 깨끗하다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관형절. 그 다음 C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어둠이 내리다. 그게 뭐가 붙었다? 기. 그래서 명사절. 그 다음 D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문으로 쓰이고 있다. 조사와 결합했대요. 뭐 목적어. 그래서 주성문이고요. 그 다음 C는 조사와 결합 없이 지저귀는 맞는 이야기죠. 지저귀다. 해가 지저귀다의 는 그래서 관형절. 관형절은 부속성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보기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현대 국어와는 달리 중세 국어에는 이중 모음에 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에로 끝나는 체형과 결합하는 조사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잠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이란 건 뭐냐면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된 애들을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모음에 반모음 이가 결합한 이런 애들이 이중모음이고요. 그 다음 단모음에 반모음 오우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우, 즉 얘네들이 반모음 오나 우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중모음입니다. 이건 물론 현대 국어에서 그렇고요.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에, 왜, 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에요. 그럼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중모음이란 것은 반모음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중모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모는 들어가야 된다. 즉 반모음 이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반모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조사를 붙였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이이다에서 이 라를 이렇게 붙였다라는 얘기는 이 이가 사이에서 이 이가 단모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불희라에서 이러한 라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불희에서 반모음 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체언이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를 붙였다. 이러한 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로 또는 0 형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로 형태나
영형태의 조사가 쓰였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즉 이중음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채연 끝소리가 자음일 경우 자음으로 끝났을 때 조사의 형태는 이라가 붙었대요. 그럼 이거는 분철하게 되면 집 플러스 이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즉 채연의 끝소리가 뭘로 끝났다? 비읍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라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단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채연이 끝났을 때는 제로 영형태 라를 붙였다. 뭐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사시라고 할게요. 거기에다가 뭐 이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영형태 라를 붙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단모음 이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불휘라 마찬가지 불휘에 영형태 라를 붙였습니다. 이유는 불휘에서 요 이가 반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형태 라를 붙였다 이 뜻이에요. 지금 얘를 영형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밖에 모음일 경우는 이 라를 붙였대요. 그러면 이 라를 붙이려면 분철하면은 전차 플러스 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끝났다? 아래아로 끝났다. 즉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니기 때문에 아래아가 이라라고 하는 조사를 붙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곡되라에도 곡이라가 되려면 도 플러스 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채연 끝이 뭘로 끝났다? 오로 끝났다. 오로 끝났다라는 얘기는 단모음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라 라는 조사의 형태를 붙였다 그 뜻입니다. 됐죠? 일단은 가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고요. 나와 볼게요. 금은 이제라 이제이다 이제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볼게요. 이제라 라 하고서 라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플러스 영형태 뭐가 라다. 그 영형태 라를 붙인 이유는 이제에서 이 애가 오기 때문에 이중모음 즉 반모음 이를 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아래라도 마찬가지 아래 플러스 영형태 라를 붙인 거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 이유는 애에서 얘가 뭐기 때문에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이라는 얘기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다? 반모음 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됐죠? 그래서 가히 기역에서처럼 기역이란 건 결국 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와 아래가 영형태 라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걸 보니 애도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이중모음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이중모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뭐 금방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